오늘 우리는 그동안 어디에서도 쉽게 꺼내놓지 못했던, 하지만 우리 사회 절반의 마음을 소리 없이 갉아먹고 있는 아주 무겁고도 차가운 진실 하나를 마주해보려 합니다. 바로 남성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남자라면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듣는 말들이 있죠. 사내 자식이 왜 그렇게 눈물이 많냐? 남자답게 행동해라. 감정적으로 굴지 말고 이성적으로 판단해라. 가장이면 힘들어도 그냥 버텨내야지 징징거리지 마라. 이런 말들 말입니다. 우리는 가족에게서, 친구에게서,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서 이런 채찍질을 받으며 어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세상 모든 노래 가사가 내 이야기 같아도,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와도 그저 입을 꾹 다물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목 끝까지 차오르고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지독한 외로움이 발목을 잡아채도 그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오늘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내일은 좀 낫겠지. 라며 스스로를 속입니다. 우리는 평범해 보여야 하니까요. 약해 보이면 끝장이라는 공포 때문에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죠. 이건 단순히 잠 좀 잔다고 해결될 필요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무거운 무언가가 이미 내 안에 아주 오랫동안 따리를 틀고 앉아 있었다는 사실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독한 침묵,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삼켜야만 했던 그 침묵 속에서 진짜 상처가 골마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남성 우울증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선 우리가 가장 먼저 깨야 할 편견이 있습니다. 남자는 강해야 하고 감정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그 뿌리 깊은 인식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곧 나약함과 동일시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내면의 고통이 아무리 비명을 질러대도 겉으로는 호수처럼 평온함을 유지해야 유능한 남자라고 대접받죠. 재미있는 건 우리 사회가 유독 남자의 분노에는 너그럽다는 점입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는 건 상남자답거나 카리스마 있는 것으로 치부되기도 하죠. 하지만 슬픔은 다릅니다. 슬픔을 드러내는 순간 마치 인생의 패배자가 된 것 같은 기분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자신의 우울을 번역해서 표현합니다. 모든 게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벅찰 때는 그걸 스트레스라고 부르고요. 가슴 속이 텅 빈 것 같은 공허함이 스며들면 그저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진짜 고통인 아픔을 그대로 드러내는 건 내 인생이 실패했다는 자백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진정한 강인함은 감정을 억누르고 숨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안에 휘몰아치는 그 거친 감정들을 직면하고 이겨내는 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때로는 나 지금 하나도 괜찮지 않아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남자가 살면서 할 수 있는 가장 강인하고 위대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남성의 우울증은 결코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매일 눈물을 흘리거나 축 처진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아주 기계적이고 성실한 모습으로 위장하곤 하죠.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출근하고 직장에서 동료들과 적당히 농담도 나누고 웃어야 할 타이밍엔 정확히 웃어줍니다. 시계 태엽처럼 정확하게 일상을 이어가기에 주변 사람들은 물론 본인조차도 나는 괜찮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심지어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중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모든 것이 무미건조합니다. 인생이라는 캔버스에서 화려한 색깔들이 하나둘씩 소리 없이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저 존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이 어제의 복사판 같고 내일도 오늘과 다를 바 없을 거라는 절망감이 발등을 덮칩니다. 겉으론 멀쩡한 건물을 유지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기둥이 썩어 문드러져 계속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태인 거죠. 멀쩡하게 사회생활을 해내고 있다고 해서
당신의 마음이 건강하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세 번째로, 우리 남자들을 괴롭히는 가장 큰 독은 진정한 남자는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근거 없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내 손으로 직접 해결해야만 비로소 1인분을 하는 사람이라고 믿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혼자서 사귀고 술잔을 기울이며 잊으려 하고 어떻게든 혼자 이겨내겠다고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직면하지 않고 회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었나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곪은 상처가 저절로 새살이 돋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입을 닫는 진짜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괜히 약한 소리 했다가 주변에서 나를 한심하게 보지 않을까, 비난받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 말입니다. 그래서 솔직해지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도움을 요청한다고 해서 당신이 잘못된 것도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기계가 아니라 뜨거운 피가 흐르는 인간일 뿐입니다. 침묵은 결코 당신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어두운 구석에 꽁꽁 묶어둘 뿐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는 내 삶의 통제권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잃어버렸던 통제권을 다시 되찾아오는 적극적인 투쟁입니다. 네 번째 진실은 우울증이 결코 의지가 약하거나 게으른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불청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남성이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있고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이유로 내면의 고통을 가볍게 치부해버립니다. 나만큼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 다들 이렇게 살지라며 스스로의 고통을 검열하죠. 하지만 일상을 이어가는 것과 진정으로 삶을 누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때로는 미친 듯이 바쁘게 일에 몰두하는 것이 내면의 고통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가장 정교한 도피처가 되기도 합니다. 모든 목표를 달성하고 마감 기한을 칼같이 지키며 성과를 내지만 정작 가슴 깊은 곳에서 느껴져야 할 진정한 만족감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멈추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멈추는 순간, 외면해 왔던 거대한 허무와 슬픔이 자신을 집어삼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성공이라는 가면 뒤로 자신을 더 깊숙이 숨깁니다. 성공했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닙니다. 어쩌면 그저 고통을 숨기는 법을 남들보다 조금 더 세련되게 익혔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흔히 듣는 조언들, 정신 차려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가진 것에 감사해라, 너 정도면 좋은 상황 아니냐는 말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물론이고 우리 스스로도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되뇌는 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노력합니다. 억지로 몸을 일으켜 운동도 해보고 이 악물고 버텨봅니다. 사람들 앞에서 퀴어한 척 농담도 던지고 바쁘게 몸을 움직이며 마음속의 소음이 그저 지나가는 스트레스일 뿐이라고 위로합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겨내려 발버둥 쳐도 그 우울의 무게는 묵직하고 고요하며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당신을 짓누릅니다.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도 소용이 없을 때 비로소 무거운 죄책감이 스며듭니다. 왜 나는 남들처럼 행복해질 수 없을까? 대체 나라는 인간은 뭐가 문제인 걸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어둠을 향해 소리친다고 해서 방 안에 빛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우울증은 당신의 의지력 문제도 게으름의 결과도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마음이 이제는 명령이 아니라 따뜻한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보내는 간절한 신호일 뿐입니다. 여섯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은 분노의 이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남성의 우울증은 슬픔이 아닌 다른 형태로 자주 변신합니다. 사소한 일에 불같이 화를 내거나 늘 예민하게 날이 서 있거나 별것도 아닌 일에 좌절감을 느끼는 증상들 말이죠. 사실 분노는 슬픔보다 훨씬 다루기 쉬운 감정입니다. 슬픔은 나를 한없이 작게 만들지만
분노는 일시적으로나마 나에게 힘이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주거든요. 고통을 통제라는 가면 뒤에 숨기기에 가장 좋은 도구가 바로 분노입니다. 하지만 그 폭발적인 분노 아래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거기엔 숨 쉴 틈 없이 쌓여온 피로, 앞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한 깊은 슬픔이 켜켜이 쌓여 있을 겁니다. 그 거친 분노는 결코 당신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고통이 이 냉혹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슬픈 방어기제일 뿐입니다. 분노는 슬픔의 반대말이 아니라 슬픔이 아주 거칠게 변장한 모습이라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남자들이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입을 여는 걸 주저하는 건 표현하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곧 생존의 위협이자 위험한 행동이라고 본능적으로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여는 대신 농담으로 상황을 모면하거나 일이나 자극적인 습관들로 정신을 분산시키려 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볍게 치부하며 진실을 외면하려 하죠. 하지만 감정이라는 놈은 참 끈질깁니다. 무시한다고 해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 가라앉아 독소처럼 퍼지다가 결국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아픈 방식으로 터져나오게 마련입니다. 고통에 대해 입을 여는 것이 당신의 고통을 더 키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꽉 막혀있던 감정의 배수구를 열어 고통이 흘러나갈 길을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아프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치유를 향한 가장 용기 있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을 겪는다고 해서 당신이 덜 남자다운 사람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당신이 쌓아온 강인함이나 당신이라는 존재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너무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걸어왔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이제는 강인함을 잊어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 강인함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다시 써내려가 보자는 겁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돌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이야기들이 마치 내 일기장을 들킨 것처럼 나치게 느껴지신다면 이제는 침묵을 깨야 할 때입니다. 믿을 수 있는 친구, 전문 상담사, 혹은 그 누구라도 좋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세요. 침묵은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용기 내어 뱉은 솔직한 한마디는 누군가의, 그리고 바로 당신의 삶을 구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혼자만의 동굴 속에서 묵묵히 견디고 있을 당신에게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도움의 손길은 생각보다 당신 가까이에 있습니다.